롱보드 턴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턴. 터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일단은 오늘 리뷰할 거는 멋진 스틸이네. 와이반자의 늑모아이. 물 밖에서 회전하기, 보드 돌리기. 이거네. 스로이스트 턴 배럴 온 롱보드, 팁 타임 롱보드 디바이스, 벤 폰슬린 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터닝이 왜 중요하냐? 자, 터닝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턴이다. 턴은 바로 보드 컨트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서핑의 기술을 위해서 터닝하기보다는 처음에 서핑에 입문하면 내가 서프보드를 상대방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 보드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드 컨트롤 능력 중에서 이제 물에 빠지거나 보드를 잡거나 그다음에 불안전할 때 서핑을 안 하거나 이런 판단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라이딩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때 피하는 터닝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줄 아니까. 자, 운전할 때 자전거 핸들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은 얼만큼 자유롭게 터닝,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은 두 발로 움직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방향을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나. 그냥 발로 걸어가면 돼요. 원하는 방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뛸 때 마찬가지예요. 뛰다가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럴 때, 뭐 심지어 배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테니스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거의 모든 움직임은 뭐냐면 달리기는 직선으로 가야 하지만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가서 예측해서 포지셔닝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 민첩성 방향 바꾸는 것들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발을 이용해서 방향을 엄청 잘 바꾼다. 그러나 서브보드를 tas을 때의 상황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롱보드 턴을 할 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드럽고 여유로워 보이죠. 잘하니까 부드럽고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원래 터닝을 잘한다. 두 발로. 그러니까 터닝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터닝을 잘 하는 것은 그 서핑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본연의 어떤 기술인 거예요. 사람한테는. 터닝. 터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큼 잘 훈련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터닝에서 가장 효율적 훈련을 하는 거는 바로 서프 스케이트 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프 스케이트 보드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와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는 푸시오프라는 동작을 어느 정도 해줘가면서 이게 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틱택을 동작으로 해서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쉬운 건 아니고 하지만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그 평지에서 스타팅을 몸의 회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모멘텀 계속 바퀴를 휘어가면서 바퀴에 어떤 힘을 가해주는 거예요. 힘을 가해주면은 바퀴가 앞으로 가게 되고 그 가속도가 점점 붙어가지고 이제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서핑을 할 때는 서프보드에 발을 위치해서 보드라는 것을 이용한 방향을 턴을 하는 거지 우리가 두 발로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몸은 턴을 할 수 있지만 보드 자체를 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사실 보드도 돌아가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가 서프 스케이트보드다. 그리고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아주 아주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하게 타야 되지만. 그래서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아, 보드 컨트롤을 위해서나 아니면 터닝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물 위에서 터닝은 쉽지는 않다. 스케이트보드, 물론 서프 스케이트보드 만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롱보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턴을 하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레일을 그려서 자연한 동작이 어려워진다. 터닝을 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터닝의 어떤 폭이 넓어지면, 아, 그만큼 터닝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핑 포지션에서 가볍게 터닝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터닝하거나 보드를 컨트롤하는 방식은 몸의 중심을 보드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었을 때에 따라서 터닝이 달라진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롱보드도 그렇고 숏보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 퍼포먼스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드 컨트롤은 가장 기본이다. 속도가 상당히 붙었을 때 보드 컨트롤이 안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버버 하면서 서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드 위에서의 위치, 특별한 뒷발의 위치. 자, 뒷발을 테일 쪽으로 두면 그만큼 회전력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터닝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스케이트보드도 그렇지만은 이제 피벗턴 또는 이제 퀵턴 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서브스케이트 마찬가지고 어, 뒤쪽을 들, 들어서 회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어, 나중에 이제 그 물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러는데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 그 레일 쪽으로 무게를 쏠리는 게 더 회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내가 코어가 좋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레일 쪽으로 가서 퍼포먼스를 하게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어떤 그 스피드나 이런 걸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숏보드는 민감하다. 롱보드는 둔하다. 둔한 것을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리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트리밍을 잘해야 된다. 트리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 그 어떤 쪽에 한쪽으로 그 힘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롱보드에서 어떤 지속적인 기술 연습을 하다 보면 터닝도 자연스럽게 좀 향상이 된다. 그 앞부분에도 그 컷백과 카빙 얘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프론트로 했을 때하고 백사이드로 했을 때하고의 그 위치 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겠는데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백사이드로 갔을 때는 뒤꿈치에 힘을 준다면 프론트로 갔을 때는 앞발가락에 힘을 준다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아, 그 시뮬레이팅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내가 보통 초보 서퍼 기준으로는 프론트하고 백사이드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프론트하고 백사이드 때의 몸의 포지셔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눌러줘야 될 부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사이드일 때는 뒤쪽으로 눌러줘야 되고 프론트 사이드 때는 앞쪽으로 눌러줘야 되고 그래야 그 파도면에 착 붙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르다. 그리고 안전성까지도 다릅니다. 이거는 가짜 파도인 스케이트 볼팍에서 타보면 아는데 실제로 그 백사이드로 갔을 때는 이게 앞을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돼요. 근데 프론트로 갔을 때는 나중에 회전할 때 보면은 파도 면으로
사이드를 칠 때는 좀 어느 정도 편안한데, 회전을 할 때는 내 몸이 뒤로 돌아야 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터닝 부분에서는 프론트가 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회전 자체를 뒤쪽으로 돌려서 가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백사이드는 이미 내 시선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갈 방향을 보고 있어요. 프론트는 내가 회전해서 가는 내 머리 뒤쪽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근데 몸의 회전력이 좋고, 시선이 잘 돌아가면, 어,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터닝을 할 때의 몸의 정렬이 중요하다. 턴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파도 위에서 확보하다. 요건 상당히 중요한 거. 눈에 보입니다,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야, 좀 파도 면이 좋은데? 이러면 과감하게 터닝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도 면이 좁다. 그러면 턴할 수 있는 여지가 드물어요. 근데 좀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테일 쪽으로 움직이면 좁은 데서도 터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터닝에 대한 회전하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파도면, 자, 파도면을 넓게 쓰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속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넓게 쓰고 밑으로 업앤다운을 한다거나 카빙을 한다거나 컷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탑턴이나 바텀턴도 가능해진다. 모든 것이 터닝의 어떤 일반화된 거고 그다음에 보드 컨트롤도 쉬워진다. 왜냐하면 시야가 좋고 그러면은 판단을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앞을 지나갈까 뒤를 지나갈까. 머뭇거리면 안 돼요. 판단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앞에 상대방이 있으면 액션을 빨리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상대방이 모르면 상대방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하게 되고 보통 그런 거죠. 가장 나쁜 케이스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주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피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가라. 근육 기억을 만들어라. 육상에서도 터닝하는 걸 좀 연습하는 건 좋습니다. 테이크오프 해가면서 이제 터닝, 바로 터닝. 어차피 사이드 치려면 이제 초보 서퍼라면 그냥 테이크오프만 연습을 하겠지만 이제 서핑을 조금 해본 사람은 테이크오프 앤 동시에 터닝 이렇게 연습하는 게 상당히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터닝을 자기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 가지 핵심, 섬세한 조절과 타이밍이어서 보는 건 쉽지만, 아, 보는 건 쉽지만, 실제로 파도 위에서 부터는 구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이 턴하는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좀,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파도를 탈 때는 나는 턴을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턴한 것은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하지만 영상을 찍어놓고 잘 관찰해 보세요. 이게 턴한 거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엄청 파도 탈 때는 턴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큼 뭐냐면 터닝이 아,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보는 거는 쉽지만 턴을 구현하는 게 어렵다. 자, 영상으로 보는 거 지금 영상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는 거 도움은 되지만 아주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서핑하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 발리나 이런 데 가서 그 서핑을 잘하는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그게 학습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서핑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보면 그건 더 학습 효과가 높다. 너무 이제 좀 절실하게 자기를 또 냉정하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야 훨씬 더 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뒤꿈치 발가락 쪽 바로 위치 조정하.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도 했지만 백이냐 프론트냐에 따라서 어디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줘야 됩니다. 힘을 잘 위치시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레일을 눌러주는 동작을 좀 해라. 트리밍, 레일 눌러. 테일을 눌러서도 할 수 있지만 테일을 누르는 거는 보호수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턴이나 해서 왜냐하면 테일을 누르면은 거의 피벗턴이나 아주 퀵턴인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보드가 그냥 확 들려버리니까 거기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볍게 누르는 거야 뭐 쉽게 가겠지만. 네, 테일을 가볍게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테일보다는 레일 쪽을 눌러주는 거. 물론 레일도 뒤쪽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테일을 아주 무겁게 확 드럼 리턴처럼 확 눌러주는 거. 확 이라는 거는 뭐 강하게 눌러주는 거. 크로스스텝 이후 뒷발을 어느 레일 쪽에 놓을지 실험해 보세요. 뒷발의 위치는 좌우뿐 아니라 앞뒤 거리 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서퍼들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뒷발을 너무 앞쪽, 보드 중간쯤에 두고 턴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드를 충분히 기울일 수 없고 턴을 위한 레일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속도가 부족하거나 보드가 불안정해진 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황에 따른 조정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파도가 평평하고 느릴 때 뒷발을 더 뒤쪽, 보드의 테일 쪽으로 옮겨 레일을 더 강하게 불리고 파도가 가빠르고 속도가 빠를 때 완전 뒤로 뺄 필요 없이 약간 앞쪽에서 파도의 힘으로 레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회전력,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터닝도 달라진다.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터닝도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터닝 자체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에, 터닝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해요. 속도를 빨리 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터닝을 하면 훨씬 더 과감하고 빠르게 터닝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스피드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 속도가 관건이다. 터닝이 있어서도.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패들보드 서핑 같은 걸 탈 때 10에 이거 하고 되게 무거운데 속도가 좀 세게 나면 물론 좀 터닝도 좋긴 하지만 속도가 어중간하면 터닝을 하고 싶어도 휙휙 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는 보드에 익숙해져야 된다. 내가 타는 보드가 얼만큼 잘 터닝이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보드를 가지고서 타는 게 좋다. 조금 수준이 올라가는. 그래야 그 보드의 퍼포먼스를 잘 알 수 있고. 새로운 보드를 탔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보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보드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연습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완전히 그 보드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컨트롤이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아주 사람이 많은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이 핵심이다. 균형도 균형이지만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밸런스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코어다. 왜냐하면 파도의 힘을 내가 흡수를 해가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안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만 좋은데 코어에 힘이 없으면 파도가 빵 쳤을 때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퍼는 호흡 훈련을 해야 된다. 호흡 훈련은 사실상 호라는 거는 뭐 중심 이런 의미인데, 아, 사실은 그 보통 뭐 이제 기수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흡 훈련이라는 거는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힘, 뭐 이런 운동 능력의 힘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힘에 내가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내가 그 힘에서 버틸 능력 그런 것들이 코어 능력이에요. 그 코어가 향상이 되면 될수록 나는 큰 파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어가 향상이 안 되면 큰 파도가 겁이 나요. 무섭고. 그러면 그 큰 파도, 무서운 파도를 아, 도전하는 거는 위험하다. 근데 코어 향상이 많이 됐어. 뭐 수영도 잘하고 다이빙도 어느 정도 하고 보통 그러니까 빅 웨이브 서퍼들은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코스에 돌 들고 물속 뭐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은 결국엔 뭐냐면 본인들의 코어 능력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빅 웨이브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능력이 없는데 큰 파도를 타려고 한다? 좀 무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 균형과 코어는 다르다. 코어는 진짜로 그 자기 자신의 그몸 속에서 체화된. 그래서 코어가 좋으면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막 포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효율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 불안하지 않다라는 점. 코어가 오히려 더 큰 핵심이고 더 큰 운동 능력이다. 밸런스는 사실은 코어 능력이 없어도 균형 감각은 아, 누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됐는데 코어는 좀 다르다. 코어는 꾸준한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코어가 형성이 된다. 보는 연습과 느낌 연습을 병행. 가능한 이제 뭐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균형 플러스 코어, 보드 컨트롤, 그 다음에 파도를 읽는 능력의 조합. 그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적으로 충분히 발을 옮겨라. 당연하죠, 이건. 픽턴의 기본이고, 패들보드도 레이싱을 하거나 이럴 때 피벗턴의 기본은 항상 테일 쪽에서, 왜냐하면 테일 쪽으로 가서 하면 보드가 들리게 되고, 앞부분의 수명 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줄어드니까 원하는 쪽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물에 부딪히는. 요거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요게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핀의 작용. 핀의 작용까지 고려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고수 있어, 고수. 그리고, 상당히 민감하게 자기의 서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핀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달라지고, 그 핀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어, 서핑을 한다 그러면, 핀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직진성을 하지만, 아, 실제 서보드에서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게 1차로 핀이 될 수 있어요. 직진할 때는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죠. 왜냐하면 핀이 날카로우니까. 하지만 터닝을 할 때는, 의도적 터닝을 할 때는 이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물론 레일을 기울여도 레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핀의 역할이라는 게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은 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에서 키. 배에서 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안 됩니다. 큰 배도차도 조정은 키로 한다. 그러니까 조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타를 돌린다.
그 요트도 마찬가지 그 키 조종하는 사람을 스키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뭐 이제 해적선처럼 뭐 큰 조타 장치가 있죠. 돌리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건 뭐다? 그, 그 러더 그 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핀이 러더인데 핀은 고정돼 있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고수다. 아, 서핑 고수. 이거는 파도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쓸 수 있는 파도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속도를 더 빨리 내고 이러면 여기는 어떻게 타야 되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거에 따라서 타면 되기 때문에 아, 가짜 파도 그러니까 볼파크에서 가짜 파도를 많이 타면 이게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좋은 얘기네요. 파도를 하나의 캠퍼스로 생각하죠. 가짜 파도에서 연습하는 게 참 좋다.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터닝을 할지를 거기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파도라는 거는 파도 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직접 해가면서 파도 위치, 파도 상단에서는 카빙턴, 파도 하단에서는 피벗 그런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처음 듣는 얘기. 파도 하단에서는 피벗턴, 카빙. 내가 파도에서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 이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결국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피보톤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단에서는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위치, 파도 공간 활용, 터니 선택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 아였네. 여기서 핵심은 본인의 보드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터닝 퍼포먼스를 할 때 자기 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자기가 어떤 보드를 타야 될지를 정하고 그 보드에 맞춰서 타야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서포는 자기 보드가 결국에는 필요하다. 이건 여기까지.